안녕하세요. 루트 수학 학생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우리 다항식에 관한 얘기했었죠. 우리가 보통 수학을 얘기할 때는 고전 수학을 수부터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고1 수학은 다항식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수가 복소수라고 하는 수인데요. 조금 추상적이고 차원이 높은 수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이대기에는 조금 난해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1 과정은 다항식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항식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다항식 무슨 셈? 나눗셈이었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차수가 높은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같은 이런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해치울 거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 조립제법, 인수정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항식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터득해야 되는 수죠. 이름하여 무슨 수입니까? 복소수다라고 하는 수예요. 됐죠? 복소수다. 복잡하고 종합적인 수다. 그런 뜻입니다. 컴플렉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복소수 C라고 많이 쓰는데 컴플렉스다. 그 말은요. 뭐 단점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수학에서 쓰는 컴플렉스 뜻은 광범위한 스포츠 컴플렉스, 종합운동장, 그렇죠? government 컴플렉스, 그럼 뭐죠? 종합청사. 컴플렉스 빌딩, 그러면 뭐 다양한 이것저것 다 갖춘 주상복합 건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에서 컴플렉스 넘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간이 다루는 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항상 실수를 다뤘지만 이제 우리가 실수 이외에 허수라는 걸 도입해서 가장 광범위한 수 복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라고 얘기하는 건 궁적으로는 현대인이 복소수를 얘기하는 거죠. 됐죠? 실수는 우리가 언제? 가우스가 200년 전에 X축을 실수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수를 X축에 찍었습니다. 됐죠? 유리수, 무리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걸 싸잡아서 실수라고 하고 그 실수는 X축에 완벽하게 배울 수 있어서 실수의 연속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가우스는 이제 스승이 만든 허수라는 수를 Y축에 갖다 놓고요. 이놈을 무슨 축이다? 허수축이다. 그래서 갑자기 수를 평면에 찍기 시작했어요. 됐죠? 수직선에만 찍던 수를 평면에 찍어서 X축에 수선의 발 내리고 2라고 하고 Y축에 수선의 발 1이라고 하면 이놈을 2 플러스 1은 쓸 필요 없겠죠. 이라고 쓰고요. 이놈을 실수부 X축에서 읽는 수, 이놈을 허수부 Y축에서 읽는 수.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라는 수를 쓰고요. 그리고 간단히 2,1이다라고 하는 순서쌍으로 표현했어요. 됐죠? 다시 말하면 수를 그냥 평면에 점으로 콕 찍었다는 얘기죠. 수가 2,000원으로 확장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 순서쌍 점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 함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복수수에서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서 했던 함수는요, 그냥 피상적으로 점 찍어서 몇 개를 그려본 것 불과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함수의 개념을 복수수를 이용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1 하과정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완벽한 함수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점을 2개 찍으면 직선이 만들어지고, 점을 좀 폼나게 찍으면 포물선이 만들어지고, 조밀하게 찍으면 아주 선명한 원이, 느슨하게 점을 찍으면 적당한 원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비싸게 주고 컴퓨터를 사면 아주 선명하죠? 왜냐면 이런 주사선들이 X값, Y값, 실수값, Y값을 보여주는 주사선들이 아주 조밀해서 저런 것들의 격자점, 창문이 같은 격자점에 수를 찍는 겁니다. 됐죠? 그 수가 조밀하면 비싼 거고 느슨하면 싼 거고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복소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복소수는 D라고 쓰고 A 플러스 B라고 써서 얘는 무슨 부? 실수부. 얘를 무슨 부? 허수부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복소수를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하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복소수의 덧셈, 뺄셈은 뭐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됐죠? 복소수의 곱셈은 무슨? 전교공식이잖아요. 그렇죠? A 플러스 BI에 C 플러스 DI를 곱하라. 그 말은 실수는 실수에. 왜냐하면 복소수라는 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복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수를 먼저 약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허수가 뭐였었냐면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어머 어떻게 실수에서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하나 같은 수였는데 이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다시 한번 x를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고 그 x는 뭐죠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루트 단위 음이 오는 이런 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마이너스라는 수를 받아서 이거를 이미지너리 넘버 허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라고 불러도 됩니다. 됐죠? i는 단위지 크기를 따지는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아이가 i보다 크다라고 쓰면 여러분 책 쓰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래 i는 그냥 기본적인 x제곱 마이너스를 플러스 나온 방정식의 근이에요. 됐죠? 아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i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1이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i 3승은 또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i고요. i 4승은 또 i를 곱하니까 1이고요. 그래서 i 4승 1이다 그 말이에요. 뭐 허수는 이렇게 지수를 4의 배수로 만들면 항상 1이에요. 좋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복잡한 허수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몇 개씩, 4개씩 토막을 쳐요. 왜? 4개씩 규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곱할 때는 이렇게 곱하면 i제곱이 나오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그래서 실수는 뭐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그리고 허수는 뭐끼리? 허수끼리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 어디서? 복소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복수에서 나눗셈 되게 중요했어요. 복수에서 나눗셈을 하려면 a 플러스 pi를 c 플러스 ti로 나누려면요 뭐 세상에 분모에 무리수만 있어도 유리화하잖아요. 됐죠? 근데 분모에 하다못해 이렇게 더러운 복수수가 있으면 반드시 실수화를 시키는 게 좋은데 실수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c 플러스 ti라고 하는 이 복수수의 켤레가 필요해요. 켤레 복수수가 그러고요. 어떤 복수수의 켤레 복수수는 뭘? z의 바라고 쓰는데 뭐의 보를? 허수의 보를 바꾼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c-ti의 허수의 보를 바꾸면 c 플러스 ti인데 이게 켤레를 곱하면 무슨 화가 됩니까? 실수가 된다니까요. 보세요. c제곱 마이너스 di제곱 플러스 d제곱 됐습니까? 그래서 분모가 c제곱 d제곱으로 실수가 되잖아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a 플러스 pi, c 플러스 ti를 분자에 전개해서 우리가 뭐 플러스 뭐 i고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의 나눗셈도 역시 켤레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소수에 관한 소개를 드립니다. 됐죠? 조금 더 자세한 복소수의 개념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고 연습하면서 큰 틀을 가져가는 게 좋고요. 일단 우리가 왜 복소수가 왜 필요한 거냐? 복소수는 바로 허수의 세계를 도입해서 복소수의 세계를 완성하고 좌표를 완성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특수한 기능을 가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함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복수수가 탄생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뭘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죠? 2차 방정식의 근요공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2의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는데요. 이놈이 뭐이면 양값을 가지면 판별식이라 그러죠? 왜? 2차 방정식의 루트 단위 값이 양이냐, 0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근을 판별하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판별식 값이 양이면 중학교 때는 그냥 두 근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겠어요. 판별식이 0이면 뭐죠, 여러분? 중근이다. 됐죠? 근이 하나밖에 없어져 버리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근이 하나밖에 안 되죠. 이거 판별식이 음이면 이제 얘기해 줘야 돼요. 고딩들은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말이 없이 실근 그러면 판별식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조심해야 될 것은요. 판별식은 크고 작음을 따지는 거예요. 크고 작음을 따지는 거니까 판별식이 크다 작다를 따지려면 반드시 개수가 무슨 수? 개수가 실수여야 돼요. 됐죠? 실수만이 크고 작음을 따질 수 있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으로 뭘 실근 허근을 판별할 때는 반드시 실수 개수가 있어야 되고요. 단 예외도 있죠. 그죠? 판별식 0 될 때는 0은 뭐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허근에 상관없어요. 그죠? 개수가 허수에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양이냐 없느냐를 따질 때는 반드시 개수가 실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2차 방식도 바뀌었네. 그렇죠?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복수수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루트 단위 음이 오는 바로 이 허수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도 바뀌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2차 방정식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뭐까지? 허근까지, 허수까지 확장해서 판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근과 계시 관계도 하고 실근의 부호도 따지고 그리고 2차 방정식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응용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이 2차 방정식 한 단계 발전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참수죠. 그죠? ynet x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값이 0 되는 건 그림을 그래서 x축을 끊는 값을 찾아라 그런 겁니다. 그렇죠? x축을 끊으면 실근이고 x축을 못 끊으면 무슨 근이? 허근이잖아요. x축을 가우스가 실수축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림 그래서 x축을 2개 끊으면 실 몇 개? 2개. x축가 닿으면 무슨 근? 중근. x축가 닿지 않으면 무슨 근? 허근. 이렇게 판별을 하잖아요. 됐죠? x축이 실수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놈을 0을 배제하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 게 이 참수죠. 그렇죠? 이 참수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한테 많이 배우는데요. 이 참수의 기본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A가 무슨 수?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러, 음수일 때는 위로 볼러. 중요합니다. 그죠? A가 5볼록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꼭 시험 찾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꼭 시험 찾으려고 완전히 그걸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촌스러운 사람입니다. 됐죠? 고딩은 그러면 안 돼요. 고딩은 모든 이 참수가 대칭축의 핵심을 잡고 있어요. 대칭축 빨리 어떻게 구했었죠? 여러분 이 참수가 이렇게 x축을 2개 끊으면 대칭축은 정 가운데 있는 놈이니까 어머 세상에 뭐죠 여러분? 두 근의 합을 두로 나눈 거고요. 두 근의 합은 근과 가시의 관계에 의해서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걸 둘로 나눈 거니까 이 대칭축이 기억해야 돼요. 됐죠? 대칭축은 뭐다? 두 근의 합을 둘로 나눈 것이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꼭점은 꼭 구할 필요가 없지만 꼭 구하고 싶으면 대칭축이 꼭점의 x 좌표고요. 됐죠? 이 꼭점의 x 좌표를 x자리에 집어넣으면 y값이 등장할 때 외우고 있습니까?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4a분의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x라고 외우고 있지만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값을 물어볼 때는 몰라도 돼요. 됐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y좌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y좌편 x이 0일 때죠. x가 0일 때 y축을 끊는 점이 그림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문제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됐죠? 이 참수의 기본적인 논리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됐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2차 부등식, 됐죠? 부등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차, 4차 고차 방식 할 때 굉장히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참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근의 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의 분리. 근의 분리 2차 부등식을 하셨더니 근의 분리라는 게 뭔가 하면요. 2차 방정식 근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2차 방정식 풀었더니 이놈을 근형식 집어넣었더니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대시 플러스면서 그놈의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두 근이 나왔잖아요. 됐죠? 한 근은 이거고요. 또 다른 근은 이건데요. 세상에 이 두 근이 이거보다 작아. 아니면 이거보다 커.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돼.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루트를 넘겨서 루트를 없애려면 뭐가 필요한데요? 양변 제곱을 해야 되는데요. 양변 제곱을 하려면요. 양변이 다 양수해야 돼요. 됐습니까? 함부로 양변 제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근을 구해서 그 근이 뭐보다 큰지 작으니까 따지기 되게 힘들었어요. 됐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참수를 이용해서 근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보세요. 그림을 그려봤더니 두 근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이 x 끄니까 실근 2개가 나왔는데요. 이 실근 2개가 니들 다 나보다 커. 니들 두 근 다 1보다 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일단은 두 근을 가져야 되고요. 됐죠? 서로 다른 말이 없으면 반드시 등을 넣어야 되고요. 대칭축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대칭축이 없으면요. 두 근이 다 뭐보다? 1보다 작을 때 하고 9근이 안 가요. 그래서 대칭축이 무진장이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거 1의 함수가 뭐죠? 1의 함수가 반드시 양값을 가져 1의 함수가 반드시 양값을 가져야 돼요. 됐죠? 이런 조건들은 똑같지만 대칭축 조건이 다르잖아요. 됐죠? 그거를 내가 막 조절할 수 있는 반면에 대칭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어떤 놈이 두 근을 가질 때 두 근을 다 1과 2 사이 가져버려!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근을 가졌고요. 대칭축은 또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1과 2의 함수까지 다 뭐 돼야 되겠어요? 당근 다 양 돼야 되겠네요. 됐죠? 마지막으로 근heb을 중에 뭐가 있죠, 여러분? 두 근이 있는데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안 있고 보기 싫어. 가끔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친구 중에도 남들은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인데 난 없으면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둘이 같이 다니면 안 돼! 너희 둘 찢어져! 이렇게. 그래서 두근세고를 집어넣으면 원래는 판별식을 쓰면 동을 빼야 돼. 왜? 두근이 있다고 가정하고 왔으니까 서로 다른. 그리고 축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대칭 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구분이 안 가죠. 그냥 두근 사이 일이 있다 그래. 일이 대칭 축 기준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됐죠? 그럴 때는 축도 필요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2의 상수까지보다 의미가 충분해요.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참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잘 활용해야만 아주 복잡한 2차 방식의 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이참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대처소 문제죠. 됐습니까? 최대처소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위가 없으면 어디에서요? 대칭축. 됐죠? 꼭 시험에서 최대값을 갖고요. 범위가 없으면 꼭 시험에서 무슨 값?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됐죠? 그렇지만 범위가 만약에 주어져서 그림을 잘라버리고 그림이 이렇게 잘려지면 여기서 최대값, 우와, 여기서 최소값이네. 그죠?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잘려지면 대칭축과 관계가 없군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 여기서 최소값입니다. 됐죠? 그래서 범위가 있고 없고 또는 실수 조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차함수의 최대처수의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차함수의 최대처수는 다양하게 연습하고 준비해서 만전을 기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됐죠? 이번 시간은 제가 방정식을 소개하기 전에 복소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현대수의 아주 중요한 타이틀 하나를 소개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허근 인정할 수밖에 없고 2차 방정식을 허근까지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아주 복잡한 근의 분류와 그리고 2차식의 모든 최대처수를 2차 함수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 두고 기본적으로 2차 함수에 관한 느낌을 굉장히 좋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2차 함수는 중학교 때 해왔지만 기본적으로 고등과정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함수이고요. 미분을 배운 후에도 2차 함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열공하시고 반드시 지금부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까지 3월달이 되기 전까지 중3, 고1 과정에 진학한 학생들은요 빛과 그림자라고 하죠. 그죠? 이 한 3개월, 4개월 동안이 빛과 그림자, 빛의 삶을 살 것이냐 그림자의 삶을 살 것이냐 이렇게 나누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잘 놀고 됐죠? 잘 놀고 공부하자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잘 놀고 됐죠? 이렇게 앞뒤 관계를 잘 조율해서 인생의 빛이 되는 시기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